이 선수의 몸이 아직 돌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바로 이제 그냥 넣어도 되겠죠. 논스톱으로. 이거는 거의 뭐 100%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, 이 2대1 패스인데, 2대1 패스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용어들이 이제 좀 다양한데, 이제 2대1 패스라고 부르기도 하고, 이제 원투 패스라고 부르기도 하고, 월 패스라고 하죠. 이제 벽에다가 이제 패스를 한다고 해서 월 패스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용어 자체에 담겨 있는 의미들이 이제 무슨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그룹 플레이에서의 본질은 이제 2대2 상황에서 이제 이제 강도 높은 프레스를 해오는 상대의 이제 기세를 이용을 해서 이제 뒷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그 뒷공간을 활용을 하는 그룹 플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 원투 패스의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그 자기가 쓸 공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좀 미리 알려줘서는 안 된다는 건데,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사전 움직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. 뭐 흔히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. 자,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놓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둘 중에 이게 어느 사람이 이제 기점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. 제가 얘기하는 기점은 이제 패스를 넣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누가 하게 될지는 모르게 된다는 거죠. 뭐 패스를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을 수도 있는 거고, 이 사람이 주고 이 사람 이렇게 가서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기점 역할을 하는 선수가 여기 공간을 쓸 거라는 것을 이 선수에게 정보를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자, 이 선수가 볼을 받을 때쯤 이 사람이 이제 압박이 오잖아요. 그러면 그 오는 걸 이용해서 패스를 주고 이제 뒷공간으로 갈 텐데, 이 받을 타이밍에 이제 이 선수가 그 사전에 이렇게 이 선수에게 정보를 줬다면 그냥 가만히 서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동선을 이쪽으로 우리 팀에 가까운 쪽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바로 압박이 들어오겠죠. 그러면 이제 패스를 인터셉트를 당할 확률도 있고 아니면 그 이렇게 좋은 패스가 갖지 못할 확률도 있다라는 거. 자, 이거는 전에 그 유튜브에 올렸었던 그 브레이킹런 편을 조금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. 네, 두 번째 포인트로는 이 뒷공간을 노리는 타이밍인데, 이제 볼을 받을 때쯤에 이제 상대가 프레스가 들어오잖아요. 이 상대와의 거리가 이제 1m 혹은 이제 1m 이내에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패스 이후에 좀 스피드업을 해서 뒷공간을 노리시면 되겠습니다. 간혹 들어오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이 선수가 이 뒷공간을 이용하고자 패스를 주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피드업을 해서 여기에서 받으려고 하는 상황들이 좀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이게 거리가 있잖아요.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스피드업을 해버리면은 이 그 수비수가 저기 끝에서부터 스피드업을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아, 얘가 빨리 뛰는구나, 그럼 나도 빨리 뛰어야지 라고 빠르게 반응을 해서 미리 가버리게 되는 상황이죠. 그래서 의미가 조금 없다라는 점을, 좀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는 효과적으로 이 뒷공간을 노리기가 힘들다라는 점을 조금 알려드립니다. 그래서 1m 혹은 1m 이내 이제 가까이 들어왔을 때 순간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렇게 뭐 1m를 재라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. 이렇게 상대의 이제 기세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. 뭐 그 게임의 이제 흐름이나 그거를 좀 느끼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패스를 받을 때의 상대가 이제 프레스를 해오는 기세나 이제 거리 등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때를 이용을 해서 노리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마지막 포인트로는 이제 터치수인데요. 터치수를 결정하는 기준인데, 자, 패스를 주고, 자, 아까 공간 확보를 위해서 이 선수를 브레이킹 런으로 따돌리고 공간을 만들어낸 이후에 이 선수에게 압박이 간 상태입니다. 압박이 가고 있는데, 자, 패스를 주고 움직이는 순간에 이제 이 선수가 판단을 해야겠죠. 그냥 잡고 줄 것인지 아니면 뭐 논스톱으로 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물론 이 볼을 받은 선수가 굉장히 여유가 있다면 그냥 잡아놓고 하면 되겠죠.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가는 거 보고 이기는 거 보고 주면 되는데, 자, 그 선수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 떨어져 나간다는 그 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크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러니까 1초 정도, 뭐 0.5초 정도 벌 수 있는 시간의 정도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떨어뜨리고 나서 받았다고 해서
뭐 압박이 약한 게 아니고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원터치를 판단하지 못하면 잘리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터치 수를 결정할 때는 자, 이렇게 패스가 떠난 시점에서 자, 여기 환경을 봐야 되는데 자, 이 1번 선수의 몸의 방향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자, 패스를 한 시점에 탕 하는 순간에 이 선수가 이미 이쪽을 그 뒤쪽으로 이미 몸이 돌아가 있는 상태면은 이거는 조금 질 확률이 높습니다. 왜냐면 주고 이 사람이 가는데 이미 이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몸이 완전히 돌아선 상태면은 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. 극명하게 스피드 차가 있다라면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은 좀 그 이길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뭐 섣불리 이렇게 그 원터치로 넣는 것보다는 이렇게 밀어 넣으면서 조금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벌고 좀 상황을 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. 자, 그럼 반대로 자, 패스를 한 시점에 이 선수는 앞을 보고 있고 나는 이미 스타트를 끄는 시점. 그러니까 이 선수의 몸이 아직 돌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이 든다면 이거는 바로 이제 그냥 넣어도 되겠죠. 논스톱으로. 이거는 거의 뭐 100%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. 네, 그렇게 해서 이제 작전판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설명은 다 했고요. 이제 경기를 조금 보면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러면 경기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영상입니다. 네, 지금 보시면 자, 이 사람과 이제 여기 두 사람이 이제 관계죠. 원투 패스를 할 때 패스를 주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여기를 이제 공간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쓸 거라는 정보를 줘서는 안 되죠. 자, 그래서 여기서 서서 기다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가면서 순간적으로 자,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여기 앞에 있는 수비수가 이 선수에게 이제 뒷공간을 허용을 하지 않으려고 이제 손으로 이제 좀 컨택을 하는 장면인데 자, 컨택에 좀 지지 않기 위해서 자, 이런 경우 이제 해외에서는 거의 이제 파울을 안 부는 상황이죠. 이제 상체끼리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내고 떨어뜨려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받는 상황이죠.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꺾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선수가 컨택이 있어서 그걸 밀어내고 받는 과정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의 공간을 조금 허용을 했죠. 이 선수가 이렇게 뒤로 밀린 상황도 있고 조금은 이제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. 두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이제 이 선수가 이제 판단을 하겠죠. 이제 원터치로 넣을 건지, 이제 투터치로 넣을 건지,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커버가 없는 상황입니다. 커버가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 사람은 이길 수 있냐 없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그 포인트에서 설명을 한 것 중에 터치수를 이제 결정하는 기준이 이제 세 번째 포인트. 자, 이 사람이 이제 환경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볼이 떨어져 나간 시점, 이제 패스를 한 시점에 이 선수는 지금 앞으로 중심이 이미 가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이제 감속을 하기는 하지만 몸이 돌아오지 않았죠. 이쪽으로 이제 돌아가지 않은 상태. 자, 이런 경우에는 거의 뭐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. 이런 경우 그냥 원터치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. 이런 경우는 거의 뭐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 영상입니다. 자, 여기서 자, 똑같이 이제 이 선수가 판단을 하겠죠. 이제 원터치로 자, 뒷공간에 이제 커버가 없는 상태에서 원터치로 넣을 거냐 아니면 한번 잡고 줄 거냐인데 자, 여기를 보고 판단을 하면은 이제 거의 뭐 한 1m 정도 혹은 뭐 한 1.2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떨어진 거리가 자, 스타트를 끄는 시점에 이 선수의 몸이 좀 돌아갔죠. 중심이 지금 뒤쪽을 좀 향해 있는 상태. 좀 애매한 상태입니다.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. 자, 근데 이제 볼을 잡았을 때, 자, 볼을 잡았어요. 그래서 좀 애매한 상태라서 자, 원터치로 넣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자, 여기서 이제 이 선수가 이 선수를 이기냐 못 이기냐의 문제인데 여기 선수가 지금 볼만 거의 보고 있는 환경이죠. 이 선수를 보지 못하면서 이제 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. 몸이 아직까지도 이제 덜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선수는 지금 스피드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. 이거는 뭐 이제 넣어도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넣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겼죠. 이게 이겨서 받았습니다.
받았는데 자, 마지막에 컨택이 있어서 쉽게 처리는 하지 못했습니다. 자, 네 번째 영상입니다. 자,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여기서인데, 자, 이 경우죠. 이제 그러니까 패스가 떠난 시점, 자, 이 선수와 이 선수의 관계인데, 자, 이러한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볼이 떠났고 이 선수는 스피드를 끊었고 여기 이 선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황, 몸이 돌아가지 않은 상황, 그리고 중심이 지금 이쪽을 향하게 있죠. 이미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논스톱으로 넣어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. 거의 뭐 이긴다고 봐야죠. 뒤에 커버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조금 반박자 스텝으로 패스를 한번 잡고 줬습니다. 네, 다음 영상입니다. 네, 다시 한번 볼까요? 자, 여기서 이제 볼이 떠난 시점.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선수가 아직까지도 지금 패스가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앞을 보고 있죠. 몸이 덜 돌아간 상황. 그리고 이 선수는 스타트를 끄는 상황. 이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거의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. 논스톱으로 집어 넣어도 되고 뭐 그치 볼 받는 사람이 압박도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잡고 줘도 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지금 몸이 덜 돌아갔죠. 근데 이거 볼을 주지를 않네요. 여기 완전 통짜인데. 자, 마지막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영상은 조금 이렇게 원투 패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이제 그룹 플레이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공간을 활용을 하지 않았을 때 이제 대부분 그 일반인 분들에게서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서 지금 여기 공간이 있는 상황인데 이거 패스를 주고 이제 원투를 받거나 아니면 이 선수를 데리고 가서 이 선수를 위한 공간을 만들어주면 되겠는데 자, 패스를 주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는 상황이죠. 이 공간을 인지를 못하고 자, 이런 경우 이제 올렸던 유튜브 영상에도 그랬지만 그 로테이션을 기억을 하시나요? 공간을 보고 움직이지를 않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되는 거죠. 순환이 안 돼서 볼 소유를 하지 못하는 상황. 그래서 이제 그냥 뺏겨버리게 되는 상황입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질문이나 궁금한 적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!